땡땡은행 불안이라. 이 땡땡은행은요 저축은행입니다.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5.1%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시장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정서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축은행이 적자를 내서 이게 진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연체율을 가지고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제는 적자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연체율에 대한 불안감을 다른 제도권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79개 저축은행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연체율이 5.1%라는 것은 여러분 불안의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실제 추세선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지난 2016년에 5.8%의 연체율이 있은 이후에 지금 거의 뭐 9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9년 만에. 7년 만에 최고치, 7년 만에.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16년이나 2018년이나 이때는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없었는데도 연체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저는 충격의 파고가 점점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2020년이나 2021년에 연체율이 3.3%나 혹은 3.4%로 떨어진 것은요.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어떤 착시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때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2020년은 어떻게 됐을 거며 2022년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2023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올 9월에 다가오는 대출 만기 연장과 모든 게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불안감은 큽니다. 물론 저축은행 쪽에서는요. 아니 저축은행 사태 때 봐라. 그 당시의 연체율은 10%에서 20%였다. 그런데 지금 5.1% 가지고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저는 장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만약에 합쳐졌을 때 시장의 불안감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13.6%나 된다. 법정 규제 비율이 7.0에서 8.8%인데 그보다 훨씬 많지 않느냐. 정부 공고 비율도 11%인데 이거보다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유동성 비율도 법정 기준은 100%이지만 저축은행 전체적으로 보면 241.4%이다. 2배가 넘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저축은행 전체가 79개라는 사실이고요. 79개. 그리고 말입니다. 그중에 어느 곳에선가는요.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적자를 내는 어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실제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지표인데요. 2018년에 21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그러나 2022년
지금 4,561억 원이에요. 엄청났죠. 당기순이익. 근데 올해는 적자가 난다. 지금 1분기만 적자가 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시장 전체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불안감은요 커진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짚어진다는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위기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지금 예금을 집어넣고 있는 저축은행에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되고요. 또 유동성 비율은 어떻게 되며 부실 채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 비율은 100%를 넘어서 200%를 넘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다가 자기자본 비율은 7, 8%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 넘어야 된다고 정부 공고하는 11%보다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실채권 비율은요 당연히 3%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금을 들고 있는 저축은행의 상황을 반드시 알고 대처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분산 예치하는 겁니다. 분산해서 예치해 두는 것이 불안감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 제도권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제도권 언론이 아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제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